안녕하세요. 안녕사주명리의 현묘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기해일주 운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해일주 기본 성향입니다. 기해일주는 일지정제에 해당하는 일주죠. 바른 생활 태도를 바탕으로 어른들에게 예쁨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가정을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치밀하고 빈틈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상적으로 기해일주는 작은 땅이 큰 물을 품고 있는 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큰 물의 기운이 잘 제어되면 삶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알차고 탄탄한 삶을 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해일주는 자기 품 안에 바다를 들키지 않으려는 속성, 혹은 바다를 지키려는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해일주는 일단 안정성의 바탕을 두고 남몰래 큰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교사와 같은 일반적인 행정을 하는 직업군에 어울리죠. 착실하고 도덕적인 성향, 남에게 절대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박이 강하기 때문에 도덕성이 요구되는 행정관료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해일주는 모든 것을 계량화, 수치화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 중에서도 총무, 회계직에 종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해일주는 거주지의 안정을 바탕으로 성취를 달성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적 안정성이 확보된 거처를 마련하고 그 거처를 알뜰하게 꾸미는 것은 기해가 가장 먼저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성취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십신으로 보는 갑진년 기해일주 운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신으로 한 해의 운을 추론한다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과 그 해에 해당하는 간지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기해일주의 일간은 기토이기 때문에 기토를 기준으로 갑진의 간목, 진토와의 관계를 따집니다. 기토를 기준으로 간목은 정관이 됩니다. 정관은 규칙을 준수하고 명예를 지키며 관직에 오르는 힘을 말합니다. 예의와 사회적 규범을 실천하며 약속을 지키고 반듯하게 자신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또한 절제와 안정성을 가지고 보수적인 가치를 준수하며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정관입니다. 정관은 자신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기운인데 예로부터 관직을 유지하는 기운이라고 하여 매우 좋게 보았습니다. 여성의 사주에서 정관은 상냥하고 다정한 남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좋게 본 것이죠. 운에서 정관이 오면 직장의 취직 및 승진의 의미가 있고 여성의 경우 좋은 사람을 만나기에 좋은 시기가 됩니다. 기해일주의 경우 정관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미 일지의 정제를 통해 성실하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내며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해일주는 정관의 기운이 운으로 오게 되면 안정성이 곧바로 성취로 연결됩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의 결과가 정관적인 성취, 즉 승진과 명예의 달성, 취업으로 드러납니다. 정관이라는 안정적인 틀 안에서 기해일주는 만족을 느끼고 더욱 자신의 역량을 뽐낼 수 있으니 매우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상황이 조성됩니다. 따라서 갑진년 기해일주는 정관의 안정성을 통해 삶의 안정감을 이루고 큰 성취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관이 의미하는 사회적 명예의 획득, 취업과 승진, 결혼 등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토를 기준으로 진토는 겁재가 됩니다. 겁재는 나의 편이자 또한 나와 반대되는 적이기도 하죠. 겁재를 내 안의 투쟁심, 내가 이겨내야 할 나의 단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겁재로 인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쟁심을 키우고 싸우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기해일주에게 겁재는 삶의 안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지의 해수로서 삶을 영위하는 기해에게 지지의 진토는 해수를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토는 해수를 제어함과 동시에 간목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닙니다. 진토가 삶의 안정성을 해치지만 이 흔들리는 안정성은 곧바로 정관의 힘으로 연결되어 눈부신 성취를 가져다 줍니다. 즉 진토가 가지는 부정성은 아름다운 정관을 취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작은 스트레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속에서 놀라운 성취가 빛나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요. 고난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가치에 주목하신다면 갑진년은 참으로 의미 있는 한 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강신약으로 보는 갑진년 기해일주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강한 기해일주입니다. 기해일주는 일주 자체에 재성의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약할 확률이 높은 일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강하다면 사주에 화기운이 많거나 토기운이 아주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주의 구성에서는 일지의 해수가 용신이 되는데 용신을 자신의 발밑인 일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신강한 기해일주분들은 남들보다 단연 유리한 조건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꼼꼼한 일 처리와 특유의 책임감이 돋보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신임을 얻고 크게 활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 처리에서 확실하게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어느 조직을 가든지 인정받는 분들이 많죠. 친구 관리, 재물 관리를 잘하고 헌신적인 면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으로 부를 늘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관리와 재물 관리를 통해 성취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해일주에게 갑진년은 참된 기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간 기토, 게다가 신강한 기토라면 간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토는 간목을 만났을 때 정서적인 안정과 평안, 일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성취를 누립니다. 올해는 특히 직장운, 승진운, 배우자운이 좋게 작용하고요. 조직에서 인정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쁘게 간목 관성의 기운을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을 사랑하고 정관의 안정성을 즐기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해입니다. 다음은 신약한 기해일주입니다. 기해일주는 일주 자체에 재성의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약 활약률이 높은 일주예요. 재성을 일지에 갖춘 일주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 일간의 주위에 금, 수, 목의 기운이 많아 신약한 상황이라면 일과 책임감에 치여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은 쏟아지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니 늘 많은 일에 버거워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명예와 책임을 중시하며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고요. 대인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진년은 안정과 평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간의 힘의 관점에서 간목은 부담이 되지만 기토와 간목은 서로 합하는 관계이므로 오히려 관성의 등장으로 인해 기토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정관인 간목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안정적인 삶의 패턴과 삶의 환경이 조성되고요. 그 안에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으므로 근래에 보기 드문 기분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도와주는 의외의 은인이 등장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은인이 등장하기에 갑진년은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아주 좋은 해입니다. 새롭게 터전을 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먼 미래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안정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의하셔야 되는 갑진년 기해일주 사주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해일주의 사주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구성이 있습니다. 바로 수목이 많은 사주에서요, 월간에 무토를 띄운 경우입니다. 일간의 힘이 약하고 월간에 무토가 떠 있다면 이 무토는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목의 기운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일간 기토는 이 월간 무토의 존재로 인해서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는 간목이 아주 강한 작용을 하는 해이니 이 소중한 무토가 위협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이나 대운의 천간에 무토가 없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 무토가 월간이나 대운의 천간에 떠 있는 경우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간목에 의해 소중한 기운인 무토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는 의미가 있으므로 갑진년에는 삶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무토는 형제자매, 친구, 은인을 의미합니다. 동료와의 관계, 믿었던 사람의 배신, 동료의 이탈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위장질환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등 예방과 빠른 조치가 필요한 해입니다. 특히 2024년 양력 10월은 더욱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세운에서 오는 간목과 월운에서 오는 간목이 중첩되어 강한 극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대해볼 만한 갑진년 기해일주 사주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해일주의 사주에서 토기운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특히 천간에 무토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갑진년은 매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무토가 제압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해일주의 무토가 강한 사주의 구성은 늘 다른 사람에 치여 고통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보다 강하고 의욕이 넘치는 경쟁자로 인해 빛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제자매, 부정적인 작용,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 견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진년이 되면요, 경쟁자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요, 대인관계가 훨씬 원만해집니다. 또한 스스로의 과오와 한계를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장의 취업, 결혼, 사회적인 성취를 달성하는데 아주 유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주 좋은 의미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어깨를 펴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갑진년 기해일주 희망의 한마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돌아다니며 성실을 증명해야 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다람쥐처럼 부지런히 움직여 하루하루 알차게 만들어야 겨우 버텨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과 노력은 실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바람이었고 안정을 찾기 위해 매일 올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명이 밝아옵니다. 드디어 갑진년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눈앞에 키다리 아저씨가 서 있습니다. 어제의 일들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 등을 어루만지고 손을 잡아줍니다. 이제 괜찮으니 편안하게 마음을 돌보라는 말을 건네고 안아줍니다. 그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게 아주 멀리 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갑진년에 등장한 여러분의 키다리 아저씨는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그의 손을 잡고 몸을 일으키십시오. 그와 함께 천천히 걸으며 차분하게 현재를 만끽하고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해일주의 갑진년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요.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년의 기운에 대해 이해한다고 해서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행을 완전히 피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내년의 기운을 미리 살피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긍정으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욱 여유롭고 태연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굳건한 힘을 자랑하는 갑진의 기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날의 느티나무처럼 멋있고 당당하게 갑진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 부디 원하는 꿈 이루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